요건별로 요건을 한번 쪼개본 거야. 그래서 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또 한번 보고 행위 요건, 그래서 적용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행위가 된다는 거야. 부당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여야 되고 그 결과가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행위의 주체는 뭐냐면 모든 소득에 있는 자가 아니야. 모든 소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사업, 기타 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실무엔 거의 없어요. 개인이 했을 때만 있어. 개인 법인 했으면 그 출자 한 사람은 대부분 이자를 받아. 이자로. 현실에선. 그렇죠? 행위의 주체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법조문이 따로 있어. 101조에 아예 양도소득의 부당행 계산 부위는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 같이 교재 보면 파란색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응? 그럼 비거주자는 별도 규정이 있는 거야. 별도 규정이 또. 양도소득도 별도 규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배당, 근로, 연금은 부당행 계산 부인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소득자. 116페이지 잠깐 갑니다. 116페이지. 그 사례를 한번 보죠. 부당행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에요. 자, 이자소득 한번 볼게요. 이자소득. 그러면 이자를 공짜로 빌려준 거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나는. 빌려준 사람. 손해를 봤어도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는가? 그 상대방. 그 상대방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의 무상대여에 대한 조문이 있고 자산의 저가 임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자소득은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주주인데요. 다른 놈들 다 배당받는데 나만 포기할 수도 있죠. 부당이익이 없어요. 요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배당 포기. 다른 놈들이 더 가져갔어. 특수관계인들이. 그 경우엔 초과 배당 규정이 있죠. 상속증여세법에 초과 배당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대표이사예요. 근데 돈 안 받아요. 법인에.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급여 무급으로 받아도 난 부당이익이 적용되지 않아요. 요건이 없어. 연금은 내가 받고 말고를 선택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적용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만 해보지. 하나만. 나중에 할 텐데. 법인의 장부를 보니까 가수금이 되게 많아. 그건 주주나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인 맞죠. 얘가 이자를 받았더라면 이자 소득을 냈겠죠.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과세할 길은 없다 이거야. 주체가 아니야. 그러면 이 경우에 세금 문제가 없느냐? 얘는 어때? 법인은 공짜로 썼죠. 손해를 본 게 없어요.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있죠.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증여세의 주체가 돼? 안 되지. 증여세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큰일 나지.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거는 이제 법인이니까 5년 적용돼 있지. 상속인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 가액 모두 합산하게 돼 있지. 그간의 5년 정도의 증여이익은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거야. 그래서 상속세 폭탄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돈 빌려줄 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얘기해 줘야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와봐요. 일단 적용의 주체를 배웠습니다. 주체. 결국 이제 이 대상 소득이라는 게 필요 경비가 있는 조문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적용 행위. 이상한 행위해야 돼. 부당하게 감소한다는 건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업한다라는 거야. 요 내용은 법인세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상한 거래 옆에다 써요.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부당. 이 말만 기억하셔도 돼. 다시 한번 써.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부당.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오로지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들과의 거래를 했을 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건 사실 케바케죠.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케바케지. 사에 따라 다른 거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부당행 계산 부인이 시험 문제 나오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여러분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기 때문이죠. 경제적 합리성을 이해하려면 그 비즈니스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후순위 사채. 후순위 사채가 뭔지도 몰라. 고속도로 건설이 뭔지도 몰라. 근데 내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판례로 내는 거야. 부당행 계산 부인은 판례 없이 무조건 못 내요. 합리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교수는 모르고 나도 몰라. 합리적 아닌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래서 요 문제는 무조건 판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당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우리가 시가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 부당행 계산은 시가로 다시 계산한 거거든. 시가로 거래했는지. 시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당한지 아닌지와 관련지어서 시가의 개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5% 이상 또는 5%에 미달하더라도 3억 이상의 차이가 없으면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이익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판단식이 있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식이 는 계약 당시로 봅니다. 계약 당시. 왜냐면 계약했을 때는 집값이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 이후에 이행 단계에서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한지 아닌지 5% 3억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매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뭐가 아니에요? 이행 시기가 아니야. 이행 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배울 거야. 이행 시기에 5% 차이가 안 나도 거래 계약 당시에는 5% 차이가 났어. 이행 시기에 5%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적용 못 해. 그건 나중에 법인세에서 배울 거야. 반대로 계약 당시 5% 차이가 안 나고 이행 시기에 5% 차이 났어. 그것도 적용 못 해. 이행 시기든 계약 시기든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적용 못 해. 그거는 법인세 가서 얘기할 거고. 자,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해야 돼요. 이제 특수 관계가 뭔지도 법인세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법인세 가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는 건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자는 특수관계 없고, 특수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자잖아요.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쉬운 말로 바꾸면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자들이죠. 국세기본법에 있는 이 모든 특수관계를 다 암기하는 친구들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특수관계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딱 3개 쓰면 됩니다. 거기 나와있죠.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거기 밑줄. 그건 암기. 그 중에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겠어? 경영지배관계에서 나와. 법인세에서 나와. 일반관계설, 쌍방관계설 그쪽에서 나오면 돼. 다 외우고 다 써봐야 관심도 없어. 6천부터 해가지고 쭉쭉 쓰죠. 야, 현대사에서 솔직히 6천이 무슨 6천을 어떻게,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6천을 어떻게 난 누구지도 잘 모르겠어. 우리 형들 동생들 잘 모르겠습니다. 초상집이나 있거나 뭐 일 있을 때 한 번씩 만나는 거잖아요. 아, 형 오래간만이야 막 이러잖아. 나 사촌 형이랑도 잘 교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얘기하나? 한두 번? 뭐죠? 그 무슨 차례 같은 거 우리 저 무슨 시제 지낼 때 있지. 그때 이제 간다고. 가면은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 시제 진행은 난 별로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좀 그래. 나 그 왜 꼭 해야 되는지 그냥 좀 피곤한데 왜 나는 우리 경기도 연천에 이제 선산에 있어가지고 거기 오면 힘들어. 나 산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내 동생은 잘 올라가는데 나 이제 가면은 밑에 이제 차 대놓고서는 담배 한 대 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날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오기만 해도 다행이다. 같이 이제 그래서 나 이렇게 무슨 깎는 거 있지. 그 용역을 주자 이거야. 용역을 그 풀 베고 이런 걸 왜 내가 해야 되냐 이거야. 난 못하는데 리카르도 안 배웠습니까? 비교 의설?
얘기를 해줘. 그러면 하기 싫다 뭐 해도 다 그걸 아버지가 해야 된다고 내가 진짜 피곤 죽겠어. 우리 사촌 형 중에서 KBS 되게 높은 사람이 PD 하는 형인데 그 옛날 뭐 서세원 쇼 뭐 이런 거 알아? 그런 거 했던 형이야. 맨날 만나면 나영석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뭐 맨날 그 얘기하는 형이 있어. 그 형도 나처럼 뚱뚱해요. 그 밑에서 앉아서 또 해서 담배나 피고 얘기를 해요. 그 형도 그 집안에서 다 포기했어. 우리 사촌 형인데 다 포기했어. 다 애벌바리 다 포기했어. 그런 사람끼리 무슨 특수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형한테 내가 부탁한다 뭐 해주겠어요? 얄짤이 없죠. 아무것도 안 해주죠. 내가 형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끔 뭐 KBS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내가 부탁한 건데 우리 엄마 열린음악회 가고 싶다면 그 표 갖다 주고, 그죠? 개그 콘서트 가고 싶다는 거 표 갖다 주고, 뭐 그 정도가 맥스에 맥스, 그죠? 아 내가 지난번에 그 형 그래서 높은 데서 내가 레드벨벳 사인 한 번만 받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만나기 힘들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가요랑 또 예능이랑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못 만난다. 네가 받아달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무런 현대사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4천, 6천 이렇게 됩니까? 그러나 재벌은 다르지. 재벌은 패밀리지. 그 사람은 재벌을 위한 규정이라고 봐요. 재벌은 진짜 막 6촌까지도 막 거래가 많아요. 응? 사돈에 8촌에 6촌까지 진짜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 어마어마한 거지. 대박이더라고 실제. 아, 내가 이거 찍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간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해줄게. 궁금하면. 그래서 L그룹 얘기 좀 해주면 다 먹고 살아. 다 먹고 살더라고. 진짜 너무 부러워. 자, 4번 조세의 부당한 감소. 결과책임입니다. 그 조세피 의사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조세피 의사는 적용 요건이 된다. 왜 그래요? 입증을 할 수가 없어. 의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만 부당하면 되는 거야. 결과만. 효과는 뭐예요? 소득 금액을 재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재계산한다. 소득 금액만 재계산하니까 사법상의 효과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10억에 시가 10억인데 1억에 파셨네요. 10억으로 다시 계산했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다시 9억을 더 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만 다시 하니까. 계산만 다시 하니까 당연한 논리 해석상 대응 조정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저기 10억인데 1억에 팔았으니까 9억을 더 받으라고 했잖아. 그럼 쟤는 9억 더 경비 인정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대응 조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대응 조정을 인정하지 않느냐? 법문에 규정이 없어. 일단 대응 조정 해준다는 거. 예를 들어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대응 조정 조문이 있어. 해준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소득 금액만 다시 계산한다고 그랬지. 부당히 감소시킨 자의 소득 금액만 다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